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 9시 20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또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307, 311 요 정도 사이 안에 딱 갇혀 있죠. 이것만 보고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내일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얘기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다만 뭐 어떤 좀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옵션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최근에 많이 변동성을 주고 나서 다시 어딘가로 움직이기 위한 힘을 충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어쨌든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힘을 충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옵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제 쫙 모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옵션들일수록 좀 그런 게 심한데, 어쨌든 보시면 다양한 이평선들이 특정 가격대 안으로 이렇게 딱 모여드는 모습, 이 짧은 이 레인지 안으로 이 좁은 레인지 안으로 다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 당연히 콜옵션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모습이 있긴 하겠죠. 물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분위기는 일단 풋옵션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시장의 변동성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풋옵션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변동성 지수 오늘 보시다시피 건전하게 살짝 고점을 높이지 못했네요. 어쨌든 살짝 올랐다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아주 건전한 흐름 나오고 있어요. 이 보시다시피 6월 달의 흐름인데 6월 달의 흐름과는 많이 차별화된, 6월 달에는 걸핏하면 폭등하고 나서 주저앉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바닥 3번 높이고 나서 계속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양봉 나와야 될 자리 양봉 나오고, 그리고 되게 힘을 아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참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쨌든 변동성이 앞으로 상승하는데 우호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정말 웃겨요. 요즘 시장이 분명히 지수는 올라요. 분명히 지수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안 오른단 말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걸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난리를 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코스피 선물이 1%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0.3%밖에 안 올랐으면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겠어요. 뭐 지수 움직인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움직였겠죠. 아마 5%, 6%대 움직이는 종목도 제법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시장의 문제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지수를 끌고 가는 건 결국 대형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일 텐데, 하여튼 최근에 이 독특한 점은 상승 종목수는, 시장이 오르고 상승 종목수는 많아요. 오늘 코스피 1% 오르고 상승 종목이 550 종목. 최근에 보시면 상승 종목수는 계속 많거든요. 심지어 하락하는 날에도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하락하는 날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날에도 상승 종목수가 많았는데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개박살 났다는 얘기죠. 요즘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정말 묘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당히 묘한 모습이 요즘에 한국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반등일까요? 일단 반등이라고 보긴 좀 뭐하죠. 딱 봐도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승폭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고,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더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심지어 차라리 삼성전자가 빨리 반등을 하고 싶었으면 오늘 폭락해 버리는 게 더 좋았는데, 오늘 확 폭락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삼성전자의 반등엔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빨리 하락의 힘을 소진시키고 빨리 털고 가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락에 대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 오르면 또 오르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37,000원 후반, 아니 53,800원 900원 정도의 지금 지지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힘을 모아버리면 이거 한 번에 지지력 깨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깨면 다음번 목표치는 아마 한 52,500원이나 정도 선에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리게 될 겁니다. 또 2% 정도 빠지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근데 뭐 중요한 건 미국이 오르면 뭐 또 오르겠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 어쨌든 선물은 박스권, 삼성전자는 하락,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묘한 모습, 그 와중에 개인들은 신나게 사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하고 뭐 인버스라든가 이런 하락 관련된 상품들 21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61선 위쪽으로 안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뭔가 좀 진행 중인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잠깐 하나 좀 살펴볼 만한 게, 요즘에 안 그래도 어떤 분 리플로 달아 놓으셨는데, 요즘 금리의 상승이 조금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도 강세가 되면서 이제 금리까지 올라 버리면 이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림이겠지만은, 현재 일단은 보시면은 뭐 달러는 오늘 밤에도 겁나 약세인데요. 보시면 이게 한국 10년물 채권 금리거든요. 이게 뭐 대표성이 있는 금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거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요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건전성을 바라보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국 정부의 신뢰성을 낮게 보고 한국의 매력도를 낮게 보고 팔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은 한국은 최근에 좀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일봉상이나 뭐 주봉상 봐도 웬만한 저항은 다 돌파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삼각수렴형이거든요. 대충 보셔도 아시겠죠. 이거 주봉인데 뭐 대략적으로 선 뭐 이런 식으로 긋거나 아니면은 선을 이런 식으로 긋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선으로 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끄든 간에 지금 일단 어떤 이 추세선을 다 돌파하고 안착한 상태라는 겁니다. 추세선을 어떻게 끄든 간에 이렇게 끄든 어쨌든 일단 이 모든 저항을 다 돌파하고 위쪽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일목균형표, 뭐 구름 이런 걸, 뭐 구름대 이런 걸 봐도 이 위쪽으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도 올라와 있는 그림이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환율과 더불어서 어떤 한국 국채금리 이런 거는 이 한국이란 나라의 신뢰도, 어떤 부도 가능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죠. 예, 미국도 보시면은 이 10년물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건전하게 올라오고 있다. 일목균형표, 아마 이거는 구름대 안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구름대 안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일 거고, 아무튼 이런 그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리 상승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달러인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째 계속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좀 저점 지지력 보이면서 갈 줄 알았는데, 현재 뭐 굳이 이렇게 선을 긋자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아래꼬리 달리고 있죠. 91.99, 뭐 91.8인가까지 갔다가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뭐 빠질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빠진 모양입니다. 일단은 어떤 이 패턴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그 목표치까지는 일단 빠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모릅니다. 여기서 뭐 어떤 오늘 밤에 올라올지 아니면 이 추세선을 또 붕괴시키면서 또 박살이 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이런 모습들, 달러가 빨리 강세로 전환되든가 아니면 뭐 주식이 빠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올라오든가 아니면 뭐 두 개 같이 움직이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즘에 나스닥하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도 정말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반대로 연동돼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달러 인덱스 이런 그림이고,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려면 글쎄요, 최소한 여기 뭐 93점대 93은 넘어서 안착해 줘야지 이게 뭐 극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일단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빨리 강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일단 계속 얘가 약세로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 근데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나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주식이 어쨌든 지나치게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너무 갈 때까지 가서, 솔직히 오늘 밤에도 이 나스닥이 지금 0.8% 상승이고,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뭐 오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분명히 상승의 한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일봉상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월봉상으로 보시면 좀 9월 달에 저는 뭔가를 어쨌든 기대하고 있어요. 9월 달에 뭔가 기대하고 있어. 만약에 인버스를 손절을 하든 어쩌든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이 볼린저 밴드, 이 최소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할 겁니다.
아무튼 월봉상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넘어가 있긴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제 9월 달이 됐는데요. 9월 첫 거래일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9월 달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를지 아니면은 이제 시작부터 꺾일지는 이제 오늘 밤에 아마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흐름이 뭐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 미국이 나스닥이 오르고 애플이 오르고 테슬라가 올랐던 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월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액면 분할이라는 효과가 같이 더해져서 어제 폭등한 게 맞았다면은, 지금 월초인 첫째 날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빠진다면은, 그죠? 어제 윈도우 드레싱 빨로 오른 게 되긴 되겠죠. 아무튼 뭐 오늘 밤도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여기서 만약에 쭉 밀려버리면은 아마 방금 보셨던 달러 인덱스도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코스피는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지금 미국 S&P하고 나스닥은 요즘에 좀 분석을 할 게 없는 게, 아니 뭐 음봉이 나오든가 뭔가 해야지 뭘 지지나 저항을 찾는 거지, 지금은 지지나 저항을 찾을 전혀 어떤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미국장은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분석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빅스라든가 이런 건 어떤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여기가 지지입니다. 뭐 빅스는 21.5 정도가 지지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지금 나스닥하고 S&P는 어떤 뭐 분석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계속 신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별 말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림들 나오고 있고, 뭐 나스닥 변동성도 겁나게 오르고 있고, 9월 첫째 날인데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방금 보셨다시피 그 나스닥이건 애플이건 간에 일단 오늘 굉장히 갭상승 폭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 갭상승 폭이 크다는 거는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평상시 같으면 어떤 호재도 있고, 이게 만약 주식이 얼마 안 오른 상태라면,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 현재 1%, 나스닥이 현재 1% 갭상승한대요. 지금 현재 밤 9시 반 기준으로 1% 상승한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지수가. 1% 상승하면은 솔직히 이게 어제 고점을 넘어서 지금 갭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저항 상태죠.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쭉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여기서 쭉 오를지 아니면은 갭상승이 죽기 위한 갭상승일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요거는 뭐 저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이렇게 갭으로 많이 뜰 때는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때는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밤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어제도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애플 액면 분할 가지고 뭐 장난을 칠까 싶어서 어젯밤에도 뭔가 해볼까 싶어서 구경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길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밤은 구경할 겁니다. 여기서 갭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나오든가 양봉이 나오든가 일단은 하나 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밤에 만들어 놓은 봉을 기준으로 일단 내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일단 뭐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지켜볼 거고요. 지금 뭐 S&P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S&P 인버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어젯밤에 일단 양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어젯밤에 양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이 양봉을 기준으로 이 양봉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테스트할 거예요. 오늘 밤에도 지금 개파락 출발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쭉 달고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내일 밤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만들어질 건데, 일단 오늘 밤은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자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애플도 그래요. 애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시작부터 2.4% 갭상승한대요. 여기서 시작한대요. 여기는 노란 선에서. 월 초인데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완전 바깥에서 얘도 미쳐 날뛰고 있는 이런 가격대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9월달 월봉을 어떤 그림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갭상승을 하는지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약간 심리적인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모주 이런 건 안 해요. 공모주
오늘도 뭐 카카오 게임즈인가 뭔가 공모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돈을 뭐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모주, 뭐 신규 상장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해요. 그 회사 사장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수십 년간 경영해 본 결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가장 지금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해서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그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해요. 지금 자리에서 인버스를 보는 것도 약간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 주식이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 때가 굉장히 오래 지나긴 했는데요. 주식 자체가 너무 비싸면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 사다가 물렸을 경우에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그 상승해서 변동성이 터지는 이거를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물론 아무나 사서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터지고 상승 쪽에서 변동성이 터지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운 좋게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먹은 거를 그 고변동성에 의해서 한 달, 두 달 꾸준히 누적해온 수익을 하루 만에도 까먹을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매매 능력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능력에 맞는 것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절대 매수를 보지 않는 거고 오히려 오히려 인버스에 물려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이 아깝다, 나는 이거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승으로 끝까지 다 빨아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음봉이 나오고 했을 때 하방으로도 끝까지 빨아 드시는 거고, 이런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하고 쉬고 인버스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뭔가 어떤 카드를 내밀어 놓고 그 자기만의 시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옆 사람이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뭐 누가 고기를 사주네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돈을 버내이라는 사람과 이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남들의 돈 벌었다 이런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계좌나 잘 관리하고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나 우리 눈앞에 닥친 기회나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